이거는 팔을 뻗을 때 방사통이 있고 어깨에 힘이 없다. 방사통이면 이렇게 쭉 따라서 아프다는 얘기예요, 교수님? 네, 이렇게? 그런 통증을 우리가 방사통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실제로 어깨가 아플 때요, 그 증상들이 결국엔 어깨를 중심으로 뭐 좌우로 위아래로 많이 퍼지죠. 그렇기 때문에 좀 구분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의를 좀 찾아가셔서 우리가 정확하게 진단을 받고 정확한 그 통증 원인을 제거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근데 구분이 매우 어렵습니다만 그나마 이제 한 가지를 좀 예를 들어 보자면요. 오십견 같은 경우는 주로 움직일 때 관절이 굳어 있다 보니까 뭐 그런 방향으로 많이 힘들어 하셔요. 그래서 주변에서 이렇게 도와드리면 올릴 수는 있습니다, 팔을. 그 상태로 주변에서 이제 그 팔을 도와준 팔을 떼는 거죠. 그럼 그 상태로 또 유지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 회전근개가 아주 심각하게 좀 안 좋은 방향으로 파열된 경우는요. 힘들게 들어 올리는데 많이 아파하시겠죠? 이렇게 도와드리면서 들어 올릴 수는 있는데 도와주는 힘을 딱 빼버리면 다시 내려가요? 네, 좀 이렇게 힘을 유지하지 못하고 툭 떨어뜨리고 이런 상황도 이제 관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유, 수술한다니까 너무 심란스러운데요. 그냥 방치하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 수술 안 수술이 하고. 제일 겁나요. 50견처럼 그냥 나을까 봐. 죽어요? 가시려고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무조건 수술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회전근개가 팔에 붙어 있는 상태에서 부분적으로 일부분만 찢어지는 경우를 우리가 부분 파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 떨어져도 크기가 아주 작은 경우는 수술 안 하고 좀 더 지켜봐도 됩니다. 하지만 뼈에서 완전히 떨어지는 경우는 이게 1년에 한 4mm 정도씩 안으로 이렇게 말려 들어갑니다. 너무 아프겠다. 이렇게 말려 들어가면 이 근육 자체에도 위축이 생기고 또 지방 변성, 우리 고기를 실온에 놔두면 다 이렇게 좀 썩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지방 변성까지 오면 사실 수술하기도 힘들어지고 수술 방법도 달라지기 때문에 이거는 조기에 발견해서 적절한 치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방치하면 절대 안 되겠네요. 그럼 어깨가 원인인 어깨 통증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회성 건염인데요. 뭐가 석회화가 된다는 것 같은데 원인은 회전근개 안에 이물질이 생기는 거군요. 석회가 왜 생기는 거예요, 강 교수님? 네, 사실 이 석회가 거기에 왜 생기는지는 아주 정확하게 알려져 있진 않은데요. 그 주위에 어깨에 힘줄이 있는데 손상이 있게 되면 거기에 산소 공급이 떨어지는 경우라든지 또 반복돼서 어깨를 활용을 할 때, 사용을 할 때마다 그 같은 부위가 반복해서 눌리는 경우에 이 석회화가 잘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석회가 그럼 누구에게 잘 생기는지도 한번 볼까요? 위험군. 40대 여성 그리고 퇴행성 변화가 있는 분들 잘 생기고요. 통증의 특징은요. 갑작스러운 극심한 통증, 장기간 짜증나는 통증. 아프겠어요. 통증이 있으면 다 짜증이 나지 않나요, 교수님? 근데 아프니까. 장시간. 근데 얼마나 아프면 이런 표현이 있을까요? 이 석회성 건염이라고 하는 거는요, 굉장히 심각한 통증을 유발할 수도 그래요?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깨에 병변이 있는 경우에 뭐 응급실을 찾을 정도로 심한 분이 많지는 않은데, 근데 실제로 이렇게 응급실을 찾아오시는 분들을 보면은 응급실까지? 그 석회가 굉장히 크게 자리 잡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밤에 잠도 잘 못 주무시고 움직일 때도 아주 극심하게 아파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고, 이제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이렇게 이물질이잖아요. 결국엔 딱딱하게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고, 이런 석회가 원래는 굉장히 탄력이 있어야 되는 회전근개를 딱딱하게 굳어지게 하니까 어떤 특정 동작이 과하게 힘이 들어가게 되면 끊어지는 그런 상황. 그래서 회전근개 파열로 이렇게 좀 연관돼서 좀 나빠지는 그런 상황들도 있습니다. 그럼요, 교수님. 아까 이런 경우에는 어떤 수술을 해야 되나요? 말씀을 해주실 때가 됐어요. 석회성 건염은 수술보다는 보존적인 치료 방법, 즉 보시면 약물 치료, 주사, 물리 치료 이런 게 치료의 원칙입니다. 경구약, 물리치료, 스테로이드 주사, 최충격파. 수술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떤 경우에 수술하냐면 정말 말씀하셨듯이 극심한 통증. 극심한 통증. 내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극심한 통증이거나 아까 보셨던 장기간 짜증나는 통증. 정말 통증이 심하지도 않고 이게 약하지도 않고
정말 너무 짜증이 나고 삶의 질이 떨어질 때 그때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수술을요, 교수님, 여기를 다 이렇게 열고 큰 수술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요즘은 내시경 이런 걸로 하던데 구멍 조금만 해서 하는 거예요? 네, 내시경으로 이제 구멍 조금만 내고 예. 힘줄에 침착된 석회를 빼내는데 이제 자료 화면을 보시면 많은 화면이 분들이 있나요? 네. 석회가 돌로 생각하십니다. 네, 아니에요? 네, 저기 보시면 저게 다 하얀 거요, 네, 말하는 하얀 거. 막 치약처럼 나오는 것도 있고, 이게 부드러워 막, 보이는데. 네, 분풀가루처럼 나오는 것도 있고. 저게 석회의 실체입니다. 어머나. 딱딱한 돌이 아니라. 네, 저게 힘줄에 가득 차 있으니까 아프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어쨌든 수술까지 안 가는 게 최고잖아요. 네. 그래서 어깨 통증이 있는데 더 완화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운동을 좀 배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영민 연구가께 배워볼게요. 네. 자, 나가서 아. 함께 해보죠. 이 저런 상황이 되지 않으려면 미리미리 우리가 또 대비를 해야 돼요. 근데 어깨 운동으로. 질환이 네. 있으시면 또 힘드니까. 일단 어깨에서 아까 가동 범위를 늘리는 방법, 네. 어깨 푸는 방법 알려드렸잖아요. 네. 좋더라고요. 오십견과 회전근개 손상을 예방하려면 네. 어깨를 잡아주는 속근육들을 강화해야 됩니다. 속근육을. 네, 속근육을. 그래서 회전근개 강화하는 운동을 알려드릴 텐데 네. 먼저 우리 그 스포츠 선수들 중에 네. 어깨를 쉽게 다칠 수 있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야구 누굴까요? 선수, 야구. 야구 중에서도 어떤 선수? 어떤 포지션? 선동열. 아니 선동열. 그러면 선동열 선수의 포지션이 어디죠? 그거 몰라요. 투수. 투수들이 메이저리그 투수들이 하는 선동열 투수. 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네. 메이저리그 투수들이 하는 워밍업 운동이 있습니다. 아, 메이저리그에서. 네, 회전근개 강화하는 운동. 검증된 운동이네요, 네, 진짜. 예. 일단 기본적으로 워밍업으로 어깨를 그냥 돌리세요. 일단 운동하기 전에 숨 들여 마시고 내쉬면서 날개뼈랑 어깨 관절을 부드럽게 먼저 풀어주세요. 이렇게. 네, 일단 이렇게 메이저리그에서 간단하게 하는 거예요? 앞쪽으로도 해주시고. 이거 하기 그러니까 보는 동 전에 하는 겁니다. 보는 동 전에. 자, 그러면 이제 투수들이 공 던지기 훈련을 하기 전에 하는 운동을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배워보겠습니다. 손을 오른손잡이세요? 전 오른손잡이. 현영님은 저도 오른손이에요. 그러면 네. 오른손등이 위로 올라가게 이렇게. 이렇게. 그다음에 갈고리처럼. 왼손은 아래로. 이렇게. 마치 그 우리 동요 부를 때 아이들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잡은 다음에 어깨 내리세요. 내리고 팔꿈치가 서로 멀어지게 당겨주는 겁니다. 끌어당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잡아주고 있는 거죠. 네. 그럼 힘이 어디에 들어가냐면 어깨 뒤쪽. 오, 그렇네요. 맞아요. 어깨 네. 속과 뒤쪽이 들어가요. 등 쪽이 들어가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뒤쪽에 있는 회전근개를 10초 정도 자극을 주는 거예요. 자극이 오네요. 자극이 진짜. 와요. 네, 뒤쪽으로. 굉장히 안정적인 오, 운동입니다. 네. 자, 이 상태에서 풀었다가 한 번 더 쭉 당겨보세요. 쭉. 후 내쉬면서 쭉 당기면 네, 큰 문제 없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그시. 지그시. 자, 여기서 그것이. 2단계로 갑니다. 2단계요? 이게 괜찮아? 그러면 앞으로 원을 그리세요. 천천히. 천천히 원을 그리세요. 그러니까 몸까지 하실 필요는 없고 척추 세운 상태에서 그냥 부드럽게. 이렇게. 네. 이렇게 거만하게. 네, 앞쪽으로 원을 그려주시고요. 그다음 이제 이번에는 뒤쪽으로도 그려보세요. 뒤로 어떻게 그려요? 뒤로. 아래에서 반대로 앞으로, 위로, 안쪽으로. 네. 이게 별거 이렇게. 아닌 것 같은데 네. 굉장히 어깨를 힘이, 쓰게 되네요, 네. 선생님. 자, 2단계도 내가 할만하다. 네. 이렇게 해서 할만하다 그러면 네. 어깨 끝으로 팔꿈치로 팔자를 그리시는데 척추랑 날개뼈를 같이 움직인다고 생각하고 천천히 움직여보세요. 파도 타기 하듯이. 네, 파도 타기 하듯이. 리본 그리듯이 네. 리본. 자, 이렇게 팔자로. 부드럽게. 팔자가 회전근개- 안 되는 것 같아요? 저요? 네. 아, 안 되는 거죠? 저 잘 되지 않나요, 선생님? 어떻게 좀 그래도 다리 틀렸나요? 최선을 다하시는 것 같아서 네. 이 정도도 괜찮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하시고요. 자, 그런데 이건 뒤쪽만 자극했죠. 네. 앞쪽도 자극하려면 주먹 쥐세요. 주먹을 쥐고. 주먹 쥐고 손바닥을 반대쪽 손바닥을 펴세요. 아, 이렇게. 밀어주는 거예요. 아, 이번엔 밀어주는 당기는 게 거예요. 아니라 밀어라. 네, 아. 이거 어디서 영화에서 많이 본 장면이죠. 네. 네, 이 상태에서 씨에 씨. 자, 기본 동작은 10초 정도 밀어주고 네. 풀었다가 10초 정도 밀어주고 풀었다가 이걸 10번 하는 거예요. 기본 동작은. 어깨 이건 많이 안 좋으신 분들. 앞쪽에 진짜 힘이 들어오네요. 네, 이거 속근육 중에서도 앞쪽. 이 상태에서 응용을 어떻게 했었죠? 돌리기. 원을 그려주면 천천히. 서로 밀면서 돌리는 거예요. 네, 밀면서 돌려주고 다시 반대쪽으로도 이렇게 위에서 오, 안쪽 이게 아래쪽. 보기에는 쉬워 보이는데 은근히 운동이 되게 많이 돼요. 그죠, 그죠. 네. 내가 어떻게 힘을 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네. 자, 그리고 마지막은 뭐였죠? 마지막은
팔꿈치로 어떻게 했었죠? 팔자. 팔자. 누워있는 네, 팔자. 팔자로. 팔자. 이렇게 해서 등까지도 같이 움직여주는 겁니다. 이걸 메이저리그 투수들이 공 던지기 훈련하기 전에 이걸 많이 해요. 부상 예방을 위해서. 그분들은 어깨 관절이 선수 생명이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 찢어지고 그 다음에 뭔가를 하려면 낫질 않아요. 위험해요. 그러니까 이게 과도한 움직임을 하지 않아서 부담 없이 할 수 있어서 좋은 네,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뭐 통증이 중간에 있다든지 그러면 이제 우리 의사 선생님께 찾아가서 그렇죠. 이걸 해도 되는지 여쭤보고 하는 게 좋겠죠. 통증 없는 범위 내에서만 일단은 네. 점진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네. 잘 배웠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 정말 간단하고 쉬운 운동인데 그쵸. 하면서 은근히 땀도 나고 안 그러니까요. 써본 근육들을 움직이니까 어깨에 참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